자, 이번 시간은 24번째 이야기, 가족 간의 금전거래 세금 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아마 요거에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증여를 할 때 어떤 방법이 없는가, 뭐 이런 부분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약간 실무에 적용을 못해서 그렇지 다 배운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든가 뭐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거는 다 증여로 봅니다. 일단 세법에서는 무슨 다른 어떤 제3자와의 매도 이런 관계가 아니고 가족 간에 있는 금전 거래나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증여다, 이렇게 세법에서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엄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없다면은 무조건 증여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차용증을 갖다가 쓰는 거죠. 그죠? 차용증을 쓰는데 미성년자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성년이라 할지라도 20대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이 3억대, 4억대 집을 산다 그러면 너 돈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한 2억 정도나 이런 걸 좀 빌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는 아마 배우신 거예요, 그게. 일단은 당장에 그 소명하라라고 날라오진 않는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한테 2억을 꽂다고 하면 진짜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진짜로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그죠? 차용자가 누구고 사용인이 누구고 이렇게 해서 부모의 인적사항과 내가 아들, 딸이지만 빌리는 인적사항을 쓰고, 그 다음에 얼마간의 금전을 빌렸으며 어느 정도의 이자로 빌렸으며 언제까지 뭐 이자만 납부해다 갚는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어떤 그런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차용증만 써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단 차용증을 증빙자료로 이렇게 써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매달 거기에 차용증에 써 있는 내가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이자만큼의 이자를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예? 뭐 2%면 2%, 3%면 3%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이자를 입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아들한테 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입금을 시키되 돈은 네가 써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증빙서는 남아있잖아. 그죠? 통장으로, 부모님 통장으로 계속 돈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넣는 게 아니죠. 사실은. 넣는 척만 하고 본인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2억이 됐든 뭐 돈이 자기가 좀 더 있으면 뭐 1억이 됐든 어찌됐든 그만한 금액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작성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 내가 빌려서 요 정도면 나머지 돈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돈, 그 정도만 가진다라면 그걸 차용증으로 써놓으라는 얘기예요. 미리 준비를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차용증도 나중에 증빙서를 하는데 급하게 써가지고 빳빳하게 새 종이야. 그러면 좀 의심의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막 이렇게 구겨도 놓고 막 이럽니다. 오래된 것처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그런 금전적인 어떤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미리, 내가 나중에 집을 산다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도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차용을 그렇게 해놔서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는 실제 이자를 갖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은 여러 가지가 뭐 일단은 가족 간의 그 거래가 있지만 오늘은 그 금전 거래에 대한 것만 이 책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시에 만약에 증빙 서류가 없다 그러면 증여 추정으로 무조건 엄격하게 처리한다 그랬었어요. 얄짤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증여세 기본 원칙이 있죠. 그게 기본 원칙이 여러분들이 외운 대로 1억 정도가 되면 증여가 1억이면 얼마? 10%. 그 다음에 5억 이하면 20%. 그때는 저기 있나요? 누진공제가 있나요? 네, 1,000만 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1억 1,000 정도 하면은 20% 내면 2,200만 원 되니까 억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누진공제 1,000만 원을 해줘서 1,200만 원을 낸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10억까지는 30% 대신에 누진공제가 6천만 원.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브리핑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증여세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오리지널 2억으로 한다면은 거의 뭐 4천만 원의 증여세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3억을 빌렸어요. 3억을 빌렸는데 증빙자료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아니지. 그렇지. 곱하기 우리가 그 부모하고 자녀 간의 어떤 금전거래 시에 국가에서 너 이 금액은 꼭 받아야 돼 라는 이자 금액이 있어요. 그냥 네 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거에 대한 이자 금액이 있어요. 그게 4.6%예요. 4.6%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차용 금액에다가 4.6%라는 것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에서 가족 간의 금전거래, 친척 간의 금전거래 있을 시에 네가 꼭 받아야 될 이자의 분량이 이 부분이에요. 4.6이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2%의 이자를 갖다가 지급을 한다. 이렇게 쓰면 돼. 이제 이게 계산법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6%를 갖다가 안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4.6%로 부모가 아들한테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차용증을 쓰면서 2%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통장에다 계속 2%에 대한 3억의 2%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은 받았으니까 2.6%를 안 받은 거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면 2, 3은 6, 2, 6, 12, 720만 원을 안 받은 거네요. 그쵸? 이런 결과가 나겠죠. 그럼 720만 원을 안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증여에 되느냐 안 되느냐? 얘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연간에 받아야 될 돈인데 연간 1,000만 원이 안 될 경우에 받아야 할 돈에서 이 4.6%를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도 지급을 하고 받아야 될 돈이 1,000만 원이 안 될 경우에 얘는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1,000만 원 이하 같으면. 그래서 얘는 2% 정도에만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필히 딱 꽂히는 게 있죠. 내가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 때는 2%나 뭐 2.5%나 이 정도 이자로 받아서 빌려주면 증여세가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렇죠? 만약에 반대로 그러면 내가 1%를 갖다 받았어. 그러면 3.6%를 못 받은 거네요. 그죠? 그러면 3, 3, 9, 3, 6, 18, 1,080만 원이네. 그죠? 이 경우는 증여세가 돼야 안 돼? 이 경우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를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 금액은 넘어야,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1,000만 원을 넘어버리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 방법을 아시겠죠? 163페이지 보니까 어 2억 차용을 했대요. 그죠? 2억 차용을 했는데 얘는 증빙 자료가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증여세가 날라오겠죠? 그죠? 그러면 2억이니까 몇 프로의 세금이야? 증여세가? 20%니까 4천만 원 아니에요? 4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 빼니까 3천만 원이 띡 하고 날라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증빙서류가 있으면, 아까 증빙서류가 없으면 그대로 다 내지만 지금 요 계산한 방법이 증빙서류가 있다면 이렇게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금전거래를 해라. 대신에 이런 내는 이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을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직접 쏴서 그 통장에 찍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거를 통장 사본을 다 갖다 내야 되거든요. 나중에 너 저기 소명자로 내라 그러면 다 그렇게 갖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6% 이상보다 낮은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차액만큼의 어떤 증여세를 부과하니까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서 그걸 갖다가 설명을 잘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그냥 이것만 설명드리면 되겠죠. 그죠? 증여 부분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좀 할까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방법은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으니까 그렇게 의뢰인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니까 그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